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2195명, 카나가와 1686명, 사이타마 762명, 치바 787명, 오사카 448명, 홋카이도 217명, 오키나와 20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3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의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4만 4,97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4만 5,68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에서 5명, 사이타마에서 2명, 홋카이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등 총 1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20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22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19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19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0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9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93명으로 전체의 약 59%, 40대에서 50대는 총 556명으로 약 2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36명, 시설 내 감염이 4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4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3명 증가한 114명, 입원 환자는 65명 증가한 3,2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3,221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9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2,195명으로 월요일 중 가장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30대 이하가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今日からですね、1都3県で緊急事態宣言という形でベースが共通になりました。ぜひ都県境を越えるような移動をお避けいただき、感染防止対策としてこの仕事場でもマスクの着用などこれも徹底して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이날 관계강요 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의료 제공 체제에 대한 방침을 얘기하였습니다. 重症患者や重症化リスクの特に高い方には確実に入院していただけるよう必要な病床を確保します。それ以外の方は自宅での療養を基本とし、症状が悪くなればすぐに入院できる体制を整備をします。 중증화 위험이 낮은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는 자택 요양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병상 압박의 우려가 강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원칙 입원에서 사실상 방침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문가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私たち医療関係者はですね、中等症というのはもう確実に例えば肺炎があって、そして酸素投与も必要だということでですね、それはもう当然入院の適用なんですね。急変して残念ながらきちんとした医療が受けられずにご自宅で亡くなる方っていうのは結構出てくる可能性は多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이날부터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이렇게 4지역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중 치바현에서는 787명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치바현 남부에 위치한 온주쿠마치 해수욕장은 시즌이 한창이지만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이곳을 들른 사람은 結構感染がすごい多くなってるんで、でも都内とか行くよりかはまだこっちの方がいいかなって思っちゃうところも。都内はちょっと本当に怖いんで行かないようにはしてるんですけど、本当はダメだって分かってるんですけど、なんかまあ誰かと話すとかじゃなくて2人でなんかぼーっとするだけだからいいかなみたいな感じで、来ちゃいましたね。 해수욕객 예약이 예정되어 있던 해수욕장 근처의 여관은 1月6日金曜日の日ですね、大人2名様、子供2名様、こちらの方キャンセルということで。 이번 달 15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지만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예약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はもう本当にこれはもう仕方ないと思ってます。なんでこんなに何回も緊急事態宣言を出して、でなおかつどんどん悪化していって、もっと早くに対処できな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緊急事態宣言でお願いされてもういいんですけども、本当にもうこうやって1年以上過ぎてますので、データを取って
しっかりと保証をし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사이타마현의 신규 감염자도 762명 확인되며 월요일 중 사상 최다였습니다. 사이타마에서는 이날부터 하루 최대 900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 접종 센터를 코시가야시에 개설하였습니다. 생활 유지에 필요한 필수 노동자인 에센셜 워커가 접종 대상입니다. 週で5000人を超える感染状況で、なおかつ倍加時間を含めたペースがとても速い、これは今まで経験したことがないレベルです。医療関係全体、コロナだけではなくて、コロナに人を割けば他の医療がに齟齬が出るということで、極めて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 카나가와현의 신규 감염자도 1686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주 월요일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요코하마시가 825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やばいなと思います。実感として何かありますか？いや、ないですよね。何も変わってないし、人もいっぱい出てますしね。原因としては長期化して、警戒がちょっと薄れてきたところにオリンピックも重なってちょっと気持ち上がっちゃったのか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ます。 수도권 외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오사카부. 이날부터 츠텐카쿠와 태양의 탑에 빨간불이 점등되었습니다. 오사카의 신규 감염자는 448명으로 지난주 월요일보다 74명 증가하였습니다. 数が圧倒的に増えてくれば、軽症中等症の中でも比較的重たい方が入ってくるような時期、これは出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陽性者の数の増え方、これは東京首都圏見ても非常に強烈な増え方をしています。大阪も遅れてそうなってくる可能性が高いですから、まずはこの緊急事態宣言でなんとか感染の山を少しでも抑えるということと。 오사카 사야마시에 위치한 킨키대학 병원에서는 15개의 중증 병상 중 3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지만 긴장은 늦출 수 없습니다. やっぱりね、この重症の方でも若いんですよ、今までと違って。50代、40代と。やはりその65歳以上っていうのは今誰もいらっしゃいませんね。で、特にね、大阪はね、2世代、3世代ね、一緒に住んでるんですね。ことが多いんですよ。一人かかるとざっと感染してしまうという。で、今、高齢者の方は接種が進んでいる方が多くなってきたのでね、同じ家庭が内感染であっても、高齢者よりも中年に多いと。 이대로 가면 도쿄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중증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やはり今、京都も、それに兵庫も、通勤圏というくくりですると、もうそこは同じなんですよね。今、大阪だけが、緊急事態宣言で、近隣京都、兵庫は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でしょ。だけど、この言葉そのものがね、皆さんもう慣れてしまったというか、これ、まん防と緊急事態宣言、どう違うのぐらいの感覚でしょ。 긴급사태 선언의 확대와 함께 5개 부현이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신규 감염자가 136명으로 사상 최다가 된 후쿠시마현이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을 국가에 요청하였습니다. これだけ新型感染症の患者さんが増えることによって通常の地域医療、救急医療自身が圧迫されるというダブルでの厳しい状況になりかねません。ではなくなりつつあ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 1명을 포함한 대회 관계자 17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감염이 확인된 자원봉사자는 해외에서 일본에 방문한 사람이며 이미 14일간의 격리기간을 끝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2일 감염이 발표된 17명 전원 선수촌에서의 생활은 하고 있지 않으며 선수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대회 관계자의 감염은 총 28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점까지 스크리닝 검사가 약 43만 8천 건 진행되었으며 양성률은 0.02%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센터 설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일본 측에서는 새로운 정치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였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청은 7월 말에 취해졌으며 한국 외교부에 대해 후쿠시마산 식자재는 안전이 확보돼 있다며 오해를 초래하는 행동의 개선을 선수단에게 촉구하도록 한국 측에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대회 11일째인 이날은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망령 60kg급에서 후미다 케니치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망령 60kg급에서 후미다 선수는 쿠바 선수와 결승 대결에서 1대5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체조 여자 종목별 마루 결승에서는 무라카미 마이 선수가 14.166점을 득점하며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체조 여자에서의 메달 획득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57년 만으로 개인 종목에서는 첫 메달 획득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대회 11일째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금메달 1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총 33개가 되었습니다. 금메달 수로는 가장 많이 획득한 중국 29개, 미국 22개에 이어 17개로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도시봉쇄나 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락다운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それ自体は法律改正が伴うことだと思いますが、今後の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しっかりとしたそういう法律改正も国会で積極的に議論すべき。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감염 확산으로 전국 지사 모임은 1일 정부에 락다운처럼 강한 조치의 검토 요구를 포함한 긴급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시모무라 씨는 제대로 된 코로나 대응이나 경제 대책을 한 뒤 향후 헌법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락다운의 법 정비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일본에는 맞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7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등으로 전달 대비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7월 소비동향 조사에서 향후 반년간의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오른 37.5가 되었습니다.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이지만 코로나의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이번 달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기대감 등으로 살림살이, 수입의 증가, 고용환경의 3가지 지수는 전달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 심리 기조 판단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여전히 어렵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